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방금 들어온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합류하기로 됐다는 이 뉴스를 가지고서 제가 자료를 좀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도 드디어 테슬라 간접 주주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선 지수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요. 이제 간단하게 미국 대표하는 지수 인덱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401k를 하시거나 IRA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지수가 위에 나타나는 것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같은 그림은 이제 핀비지에서 제가 스크린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다우 지수가 있고요. 이제 나스닥 지수가 있고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0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수가 되겠고요. 이 30여 개 회사 중에는 이제 딱 들으면 아는 미국의 회사들, 애플, 보잉, 코카콜라, IBM, 맥도날드, 월마트 등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서 이제 지수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2020년 이제 11월 16일 날짜로 이제 470포인트 1.60%가 이렇게 증가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2,500여 개의 회사로 만들어진 지수인데요. 나스닥의 특성상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거의 반 가까이 48%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회사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인텔 등의 회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S&P 500 지수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추가 정보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다음 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 500이라서 줄여서 SP 500 혹은 S&P 5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수 자체를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 이제 스탠다드 푸어가 되겠는데요. 이제 발표하고 배분이라고 그러죠. 이제 퍼블리싱 하는 곳은 역시 다우존스 회사에서 합니다. 따라서 이 다우존스 회사가 거의 지수만 한 13만 개 가까이의 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제 다우존스 그 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S&P 500도 다우존스 회사에서 같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나타내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전 화면에서 보셨던 이제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의 회사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를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조금 숫자가 부족하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가까이가 기술주의 테크놀로지 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미국의 경제를 나타낸다고는 조금 어렵지만 S&P 500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의 회사를 나열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의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대기업의 시가총액입니다. 즉 주식 가격 곱하기 이 회사의 주식이 몇 개냐를 해서 곱하기를 하면은 그 특정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 이 시가총액이 큰 회사를 넘버 1부터 넘버 500까지 나열했을 때 이 500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그러죠.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은 회사가 큼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그로서리 스토어죠. 이제 엘버슨이라든가 그동안 영상에서 많이 나온 이제 피델리티 투자회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제 텍사스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 체인, HEB, 그리고 오피스 용품 파는 스테이플 같은 회사는 S&P 500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상장된 주식이 500개면 무조건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고요. 우선 S&P 500에 들어가려면 최소 이제 8.2 빌리언 달러의 시가총액이 넘어야 되고요. 회사 주식의 50% 이상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꽤 큼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에서 70-80% 주식을 가지고 있고 남은 것만 이제 거래된다 하면은 회사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마지막 분기에 이제 회사에서 이익이 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3분기를 합산해서 역시 이익이 발생했어야 됩니다. S&P 500이면 이제 가장 500개 큰 회사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회사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규모가 작아들어서 이제 S&P 500에서 포함이 되었다가 바로 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여야지만 S&P 500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S&P 500 커미티가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를 결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S&P 500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냥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의 회사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요. 이제 CNBC에서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온 것이고요. 테슬라가 S&P 500 인덱스로 포함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이 지수에 포함되는 날짜는 2020년 1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시면은요, 어딘가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 7월에서 9월 달쯤에도 이제 각종 경제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때에도 테슬라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여서 시가총액도 급성장을 하였고요.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분기별로 발생을 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S&P 500에 들어갈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에서 탈락을 하여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테슬라 대신 S&P 500에 포함된 회사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온라인 마켓을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건데요. SE라는 ETSY SE라는 회사가 이때 포함이 되었었죠. 그리고 S&P 500 커미티 같은 데서는 이제 회사가 급성장을 하였을 때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포함시키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되고 나서 급속도로 회사가 성장을 하였지만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S&P 500에 천천히 합류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추가 날짜는 12월 21일이 되겠고요. 뉴스가 나오고 영상을 만드는 오늘 날짜로서는 아직까지는 S&P 500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랑 투자회사 펀드 매니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조금 골치가 아파지게 되었는데요. S&P 역사상 이제 테슬라가 편입되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의 편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유입은 2013년에 있었던 페이스북이었는데요. 이때도 제가 정확한 수치 자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페이스북이 아마 80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확한 수치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 400빌리언 달러 정도로 환산을 한다 그럽니다. 빌리언이 10억이니까요. 100억, 1000억, 즉 4천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현재 4천억 달러면은 S&P 500 중에 1%를 차지하는 것인데요. 이 500개 기업 중에 1%를 차지하는 것은 10위에서 15위 정도의 랭크가 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500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편입되자마자 상위 10위 정도에 랭크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임팩트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해야 될 것이 S&P의 숫자랑 비율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를 해서 테슬라 매수를 구입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제가 실제 펀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포트폴리오가요, VFIAX, 가장 유명한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인덱스 펀드가 관리하는 자산이 560 빌리언 달러, 즉 5,6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애플이 6.46%, 마이크로소프트가 5.65%, 아마존이 4.77%에서 이런 식으로 500여 개의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맞춰놓은 것이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은요, 이제 비슷한 순위에 올라갈 회사들이 JP 모간 체이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홈디포, 마스터카드, 그리고 버라이존, 이 정도 순위에 랭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정도를 맞춰주려 그러면요, 5,600억 달러의 1%는 5.6 빌리언 달러, 즉 56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6억 달러짜리 테슬라 주식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른 주식들을 다 팔아서 56억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테슬라를 구매하여서 56억 달러를 여기에 위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ETF 하시는 분들 역시 많은데요.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스파이 ETF, 스테이트 스트리트 S&P 500 인덱스 ETF 되겠습니다. 이 스파이 ETF가 관리하는 자산은 320 빌리언, 3,200억 달러가 되겠는데요. S&P 500을 추정하는 ETF지만 조금씩 포트폴리오 자체가, 숫자 자체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전 뱅가드 S&P 500 펀드에서 애플은 6.46%였는데요. 여기는 6.44%를 보이고 있는데요. 끝에 조금 약간의 퍼센트 차이는 있지만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1% 정도의 랭크를 시키려면은 홈디포, 엔비디아, 유나이티드 헬스, 마스터카드 이 정도 규모의 주식을 구매해야 되므로 3.2 빌리언 달러, 32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테슬라를 구매를 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500에 포함이 된다는 뉴스가 나왔고, S&P 500 및 비슷한 인덱스를 관리하는 그런 펀드 혹은 ETF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결과이기 때문에 S&P 500 자체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테슬라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오히려 단기간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테슬라고 하는 뉴스도 많이 나왔고, 이제 S&P 500에 유입이 되면은 한동안 뉴스 나올 거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셔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언제 타이밍을 잡아서 팔지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테슬라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덱스 위주로 ETF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변화를 보시면 좋은 것이, 이미 테슬라 간접 주주이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토탈 스탁 인덱스 마켓에 투자하였다. VTSAX,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인덱스 혹은 VTI,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ETF 등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미 테슬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가 꾸준히 수익률을 낸 것이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뮤추얼 펀드나 ETF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또 계속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으로 가지고 계셔서 테슬라를 아직까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만간 테슬라 주주가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간접 주주가 되겠죠. 따라서 VFIAX, 뱅가드 S&P 500 펀드, FXIAX, 피델리티 500 펀드, VOOSPY 등의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의 또 간접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포함되는 규모가 너무 커서 아마 한꺼번에 편입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분할 매수를 하여서 포트폴리오에 유입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그럽니다. 한꺼번에 50억 달러, 30억 달러씩을 투자해서 유입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펀드 매니저들이 테슬라를 조금씩 사서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시간을 걸쳐서 맞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P 500에 포함돼서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테슬라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입니다. 따라서 테슬라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99%를 차지하는 499개의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테슬라가 성장을 해서 S&P 500을 이끄는 것도 좋지만 역시 S&P 500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미국 경기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잘 나간다 혹은
테슬라가 유입되고 나서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다 하시더라도 그다지 걱정할 필요 없이 경기 전체를 보면서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S&P 인덱스 관련해서 그리고 뮤추얼 펀드와 ETF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역시 이제 뱅가드와 피델리티 두 회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펀드 ETF들을 주시하면서 또 업데이트가 있는 대로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